자, 1번.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은 사실은요, 설명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도구들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물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법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시면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우리가 소유권은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침해가 있을 때부터 침해가 있으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인 것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계약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복귀가 되죠. 그래서 매도인이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우리 이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줄고요. 귀책 사유,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귀책 사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건이 아니죠.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 줄고요. 방해 배제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요, 손해 줄고요. 손해.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제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해 제거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하고 차이가 있죠. 그럼 방해 제거는 뭐예요? 지금 방해가 있는 것을 제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해 제거는 현재 방해가 끝나야 돼, 방해가 진행 중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방해가 진행 중이어야 돼. 진행 중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은요, 손해는 결과예요. 결과 방해가 끝나야 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종료가 돼야 돼. 방해가 종료.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방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 결과, 종료, 손해하고는 다른 것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요, 산업 폐기물 있죠. 그것을 자기네 논에다가요, 깊숙이 이렇게 파가지고 밀입을 시켰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땅을 판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이것은 산업 폐기물이 땅속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이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 매입이 안 했으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했냐? 이 사람이 땅을 산 사람이, 밀수인이 종전에 매도인한테 이거 지금 방해 제거해라 이렇게 청구했거든요.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없다.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된다. 왜? 이미 매립되어 있는 상태죠. 방해 제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막 이렇게 차로 지금 덤프트로 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뭐죠? 무단으로 지금 투기하고 있어야지 방해 진행 중이잖아요. 이미 끝나가지고 위에 흙도 다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때는 판례가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해 제거를 청구할 때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 방해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래 방해가 있어. 그럼 방해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방해 제거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 규정에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제거로 가지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요,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 구별이 된다.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4번 임차권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줄고 대위행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여러분요, 여러 가지가 있어.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이건 가끔 시험에 잘 나와. 이것은요, 여기 임차인이죠. 이러면 이 임차인이요, 지금 이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사는 왔어. 아직 계약만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이사 오려고 그래. 알겠죠? 또는 여기는요, 어제 이사 왔어. 어제 이사 왔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이 등기라든가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X라는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더니 뭘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임차인인데 아직 점유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물권이 아니니까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 해요. 그런데요, 점유도 안 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 갑의 권리를 뭐 한다? 대위행사. 이때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행사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해. 그 다음에 여기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서 뭐다? 임차권의 기한. 임차권의 기한. 여기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해.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반환 청구는 없죠. 임차권으로. 왜 없을까요? 임차에는 왜 반환 청구권이 없을까요? 응? 우리가 임대차는 뭐냐면, 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죠.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대항력, 전입 신고를 하든지, 뭐가 있든지, 등기가 있든지, 이렇게. 좀 이해됐나요? 그것을 얘기해. 이것을 임차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봐봐요. 임차인의 임차 목적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관한 물권 요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죠.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잘 봐야 돼. 유치권자 출고 밑에 써.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줄거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그럼 줄궜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줄궜죠?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은 뭐냐면 지역권 X, 저당권 X. 지역권하고 저당권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 지역권 없고 저당권 없어. 나머지는 다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 나머지는 다 있어. 그것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질권자도 뭘 한다? 점유하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정답 몇 번? 4번이요? 52번 물권 변동이죠. 이런 우리가 물권 변동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물권 변동 보면 일반적으로 물건 있죠. 수급인이 재료와 비용으로 했다. 그럼 누구의 소유이다? 수급인 소유.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누구 소유? 도급인 것. 건물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매수해서 완성했다. 누구 거? 매수인 거. 그 다음에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난 후에 처분했다, 병한테. 그래서 병이 완공을 했다. 그러더라도 병은 원시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봐봐.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뭐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된 후 이 말이죠. 을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말소 줄고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맨 끝에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줄고. 왜 영향이 없다? 오케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헷갈리면 그런데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죠. 2번은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하고 뭐가 있어? 형성권이 있죠. 형성권 이렇게. 자, 우리가 판결로 봐봐. 청구권에 기한 것을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186조.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다? 청구권은 다 이행 판결이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형성권에 관한 것을 형성 판결이죠. 형성권은 뭐가 있어? 형성권은 공유물 뭐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플러스 뭐를 한다? 소송이죠. 근데 여기는 청구권이란 말이 있죠.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지금? 분할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청구권이란 말 앞에 분할이다, 매수, 증감, 소멸,
그러면 그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에 기한 소송을 무슨 소송이라고 한다? 형성판결. 형성권에 기한 소송의 판결을 형성판결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여기는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조정이든 화해조서든 일락조서든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해야 돼. 186조. 그런데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봐봐. 2번 등기를 유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판결이죠. 이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 판결이라고 해.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이렇게 됐죠? 과등기에서 본등기죠? 줄고. 물권 변동의 효력 줄고. 알겠죠?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다? 본등기가 행해진 때 줄고. 본등기가 행해진 때 물권 변동이죠? 여기 봐봐. 가등기 줄고. 가등기. 거기다가 뭐라 쓰냐? 순위가 소급 이렇게. 우리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가등기한 때로 순위가 뭐가 되고 소급이 되고 가등기 이후의 권리는 등기관에 의해서 뭐가 돼? 직권 말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여기 중요하죠. 인도받아 점유 줄고 이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인도받아 점유하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을이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전원의 합의 이 말이죠. 전원의 합의 알겠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5번은요. 강제 경매로 인한 성립한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법정이상권 성립한 관습상 법정이상권 줄고 성립한 관습상 법정이상권 줄고 이퀄 등기 없이 취득을 해. 그런데 봐봐. 그런데 법률 행위에서 양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한 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등기 없이 처분 시 그럼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 변동 X. 물권 변동은 없어. 등기 없이 처분하면 X 했어요? 점 찍고 채권적 효력은 있다. 채권적 효력이 뭐죠? 계약의 효력은 인정됐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적 효력은 있다. 다른 말로 계약은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법률행위에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알겠죠? 등기. 됐죠? 그래서 양도한단 말은 처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 돼. 등기 없이 처분하면은 뭐가 된다? 물권적 효력, 즉 물권 변동은 효력이 없고 채권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53번 등기의 추정력이죠? 이런 우리가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뭐를 먼저 암기하라고 그랬죠? 먼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암기를 해. 알겠죠? 하나는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 하나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럼 보존 등기는 뭐예요?
갑이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갑이 사장을 받았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 앞으로 돼 있다.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딱 암기해야 되겠죠?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그런 경우도 추정력이 없죠.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 계약서가 맞지 않는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위조가 됐다 이 말이죠. 또는 등기 절차가 뭐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먼저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 돼. 자, 1번. 사망자 명의 등기 줄거 사자. 사자명이죠. 죽은 사자명이 또 써. 위에다가 허무인, 가공의 인물이죠. 사자명이나 허무인. 이런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뭐가 된다? 추정. 여기 이전 등기 줄거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는 봐봐 여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해 버리는 거예요. 다 무슨 등기니까? 이전 등기. 다시 이전 등기는 뭐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여기 근저당권 줄거. 근저당권이 있죠? 그럼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된 권리죠. 종된이라고 써봐. 피담보 채권 줄거 봐. 주된이죠. 주된 권리죠. 종된 권리, 주된 권리 이렇게요. 그러면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돼.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줄거 기본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건 안 돼. 그럼 기본계약은 뭐예요? 소비대차일 수도 있고, 임대료일 수도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기본계약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죠. 중요한 말은 무슨 등기죠? 여기 보존 등기죠? 그런데 줄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 부인해. 딱 여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세 가지.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장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을의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간접점유. 이게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나온 것 중에서 간접점유란 말이 단독으로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접점유란 말이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자, 한번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이 인도 동남의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느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그랬죠. 지금요, 갑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이 을이 전입신고를 했어. 언제요?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전입신고했어. 그럼 을한테 대항력이 생기죠.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언제요? 5월 1일 병한테 넘겼어. 그러고 나서 병이 여기다가요, 5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겠죠. 5월 3일 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전차인이죠. 전차인은 무슨 점이라고 그래? 직접 점유. 이 사람 무슨 점 누구죠?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간접 점유. 이 사람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간접 점유. 그래서 간접 점유가 두 개가 있죠. 지금 두 개가 지금 포개져 있죠. 이것을 중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봐. 여기 잘 봐. 여기 이 을은요, 갑에게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보증금 1억을 받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병한테 줘야 되겠죠. 병은 보증금 1억 원을 누구한테 줬어? 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줬죠. 을한테 보증금 받아야 돼. 병은 갑에게는 보증금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갑에게는 못 받아.
그러니까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병은 전입신고든 확정일자는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 왜?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요, 갑한테 을이 돈을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확정일자하고 대항력이 있어야 돼? 을에게. 을을 무슨 점유라고 그래? 간접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을이 병에게 전대차를 하죠. 그 다음에 병이 여기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병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을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누구의 전입신고? 을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을의 전입신고, 을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을은 무슨 점유를 한다? 간접 점유. 그래서 여기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2번,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는 뭐도 포함한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가 다 포함해. 우리가 점유 취득시하려면 점유는 20년간 점유하죠? 이때는 직접 간접이 다 돼. 왜요? 내가 자주 점유를 해. 10년간 점유하다가 내가 그 토지를 A한테요, 임대를 줘, 임대를. 알겠죠? 그러면 A가 무슨 점유해? 직접. 나는 무슨 점유해? 간접. 그것도 된다 이 말이죠. 3번, 직접 점유자가 점유로 줄고 임의로 양도. 임의로 양도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임의로 양도로 뭐라고 그래? 임의로 양도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또 써. 거기다 사기. 사기도 침탈이 아니죠. 우리가 임의로, 그것은 또는 사기, 이것은 침탈이야. 침탈이 뭐죠? 절도, 강도를 침탈이죠. 우리가요, 우리가 간접 점유자는 봐봐. 간접 점유자는 자기가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침탈이냐 아니냐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직접 점유자. 그래서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간접도 침탈,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 임의로. 그럼 침탈이 아니죠.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 간접 점유자의 침탈 여부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판단.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간접 점유자의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표준으로 판단. 이렇게.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도 뭐죠? 간접 점유자 여기 점유자죠?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죠? 점유자는 뭐가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리고 앉는다, 종합에 앉는다. 자력구제. 자력구제권은 없어. 그런데 뭐는 인정된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돼.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유매개관계 줄고. 점유매개관계 만나서 전세권, 지상권, 임대차 이렇게. 전세권, 지상권, 임대차 이렇게.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간접점유. 무효가 되다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참 애매한 말이죠.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인데 간접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봐봐. 여기 갑하고요. 갑하고 을하고의 임대차죠. 임대차를 뭐라고 한다? 임대차가 뭐라고 그래? 점유매개관계죠. 점유매개관계. 이 사람 뭐라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 갑을 뭐라고 한다? 갑을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죠. 이렇게 간접 점유자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하죠. 지금부터 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돼. 무효가 돼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아니 무효가 돼도 살고 있죠. 계약을 했으니까. 나가러 갈 때까지 살고 있죠.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점유? 직접. 이 사람이 무슨 점유? 간접이 되는 거죠. 임대차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 소멸됐어. 소멸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으로. 이 사람이 원래는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됐는지 점유하고 있죠. 그럼 아무튼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을 통해서 갑은 무슨 점유해? 간접 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매개관계가 설령 무효일지라도 간접 점유는 성립한다. 왜 그러죠? 왜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인데 간접 점유가 성립하죠?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만 따져. 여러분 소유자 점유해 안 해? 소유자 점유 안 해? 소유자 점유하죠. 전세권자 점유해 안 해? 전세 사는 사람 점유하죠. 절도범 점유해 안 해? 절도범 점유하죠.
물건을 주운 사람 점유해야 하네. 하죠. 물건을 주운 사람이나 절도 보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어도 뭘 한다. 점유하죠.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냐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점유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령 여기 봐봐. 점유 매매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즉 임대차나 전세권 계약이 뭐일지라도 무효일지라도 간접 점유로 뭐가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55번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가 간단히 나왔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나오면 오랜만에 점유취득시효가 나온다. 그러면 뭐 분명히 사례형 문제로 나올 거예요. 사례형 문제. 뭐 몇 년도에 점유하기 시작했고 20년이 됐고 갑이 뭐 을에게 을이 병에게 막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 재미있는 말이죠. 악의의 무단점유.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봐봐. 점유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줄 긋고 점유 동그라미 점유 거기에다 취득시효 줄 긋고 점유 동그라미 했어요. 점유에다 써 자주 플러스 평온 플러스 공연 플러스 20년 플러스 등기. 자주 평온 공연으로 20년간 점유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그걸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 이때 점유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자주 점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무슨 점유라고 그랬어? 악의의 무단 점유. 우리가 이러면요 타주 점유 4가지를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악의의 무단 점유. 밑에다 3개 더 써. 3개 더 써. 3개. 3가지 더 썼죠 다? 그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 타주 점유라고 그래. 악의의 무단 점유 했어요? 다 3개 다 안 썼어 아직? 아 그래요? 그러면 명의 수탁자. 또 누가 있어? 분묘기지. 또 누가 있어? 공유자. 오늘은 눈만 가지고 강의 들어왔네요. 알겠죠? 예. 자, 악의의 무단점유, 또 뭐? 분묘기지, 명의 수탁자, 공유자.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할 때 이 4가지를 타주점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주점유를 추정한다. 틀렸죠. 2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줄거. 이 공용부분이 또 재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용부분이 가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 알죠? 공용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못해. 왜요? 취득시효는 아까 얘기했죠. 20년 점유하고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래서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용부분으로 분할이 된다 안 된다? 분할이 안 돼. 우리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전유부분과 분리양도. 왜요? 별도로 등기하잖아. 우리가 30평 아파트면은 6평이 공용부분이잖아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0평이란 속에 6평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사용 수익해요? 안 하죠. 그래서 안 하니까요. 만약에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로 할 수 있죠? 이런 혹시 복도식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거기 보면 사람들 다 자전거 다 밖에 내놨어. 복도는 뭐예요? 복도는 공용부분이죠. 불법 점유랑 마찬가지죠. 그래도 관리실에서 제발 좀 빼주세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일괄수고해서 폐기 처분한다고 해. 일괄수고하러 가면 그 경비원 죽죠 맞아서. 알겠죠? 폐기 처분 하지 못해. 그런데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불법 점유했으니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사용수익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공용법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공유에서는 분할 청구가 안 된다, 취득시효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된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등기하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일필지 토지 일부 동그라미 토지 일부 동그라미 점유취득시효 인정 거기까지 인정까지만 줄 거 없다 동그라미 없다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 점유취득시효는 돼.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 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될까요? 왜 토지의 일부에 점유 취득시효는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되냐고. 왜? 그냥 1부동산 1등기예요. 등기는 1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를 두는 거지 일부의 등기부를 둘 수가 없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는 봐봐. 사실이죠. 여기 봐봐. 여기 몇 개 있어 지금? 눈 좋아요. 3개. 몇 개? 3개. 자, 내가 지금 몇 개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일부만 잡을 수 있어 없어? 이걸 사실이라고 해. 사실. 우리가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이기 때문에 내가 셋 중에서 하나만 잡고 있으면 하나만 잡고 있는 거지. 하나만 잡고 있으면서 나 지금 다 잡고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점유는 일부만 점유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돼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말이지. 봐봐. 여기가 등기죠. 등기가 갑이죠. 점유가 을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20년 됐지. 20년. 여기 90년에서 2010년 그럼 여기서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럼요 20년 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언제부터? 90년부터. 노 그때 아니야. 90년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었던 저당권 같은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처음부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90년부터 을이 소유자인데 얘들은 갑한테 지금 갑하고 계약을 해서 권리를 설정했잖아요. 엉뚱한 놈한테. 그러니까 다 없어져. 그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래. 이런 원시란 말의 뜻이 뭐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하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요. 어떤 껌딱지 코딱지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 전세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이만큼요. 2009년에요. 2009년에 가등기가 있었어. 가등기에서 병이요 2011년에 본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소유자가 돼? 가등기 할 때부터요 본등기 시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등기한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잖아요. 본등기 시부터 언제부터 소유자다? 2011년부터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20년이 됐어? 2010년이죠. 그런데 이 병은 2010년이 지난 후에 갑으로부터 등기를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 등기가 이전되면은 새로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을 다시 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이전되면은 나머지 몇 년만,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죠? 17년 있다가 등기가 넘어가. 그럼 몇 년만 기다리면 돼? 3년만 기다리면 되지만 20년이 된 후에 등기가 이전해.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20년을 다시 기다려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등기는 여기에서 됐는데 20년 되기 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됐어? 언제부터? 2011년 본등기 시부터죠. 그러니까 을은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다시 한번 봐봐.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 을은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안성전 2009년에 그건 뭐죠? 가등기 남보 병에 대하여 가등기 병에 대하여 시효 완성 후 2010년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2013년 본등기를 마친 자 병에 대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없다.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취득시효가 됐으면 두 가지잖아요. 동포 여러분. 여기 등기가 되어 있죠? 점유가 되어 있죠. 여기요 등기가 되어 있죠? 점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몇 년이죠? 20년. 20년이 돼서 여기 갑이죠? 을이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20년에. 그러면 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등기가 갑이죠? 점유가 을이죠?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 3년. 3년 있다가 20년이 될 때
그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등기는 가등기를 마치 여기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년 되기 전에 실제로 본 등기를 언제 했어? 20년이 되고 난 후에 했죠.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 본 등기 시부터 소유자, 본 등기 시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20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몇 년? 20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감류. 이게 문제야. 압류나 감류.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이 속성을 알아야 돼. 속성. 여러분, 속성이란 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압류, 감류하고 가처분하고 이거 구별할 줄 알면 돼. 가처분이 뭐예요? 가처분이 뭐야? 가처분이라는 것은 압류나 감류는 언제 하죠? 압류나 감류는 채권에 관한 것은 압류나 감류를 해. 채권. 알겠죠? 그런데 가처분은 채권 빼고 돈에 관한 것은 무조건 압류나 감류를 해. 돈. 임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뭐 전세금이라든가 매매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이라든가 돈에 관한 모든 것은 압류나 감류를 해. 알겠죠? 그런데 가처분은 뭐를 해? 가처분은 돈 빼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강의하고 있죠. 강의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가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강의는 돈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앉아가지고요 떠들고 있어. 나가라 해야 되겠죠. 나가라 하려면 가압류해야 되겠어? 가처분해야 되겠어? 가처분해야 되겠죠. 가처분. 이해되셨나요? 우리 항상요 술만 마시면 또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술만 마시면 그 운전대 잡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가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그 가처분하는 거라고. 뭐가 아니니까? 돈이 아니니까. 알겠죠? 성형수술하러 잡아야 되겠죠. 가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가처분. 사람은 물건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돈이 아니니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지금 압류나 감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감류는 자기가 받을 채권을 가지고 압류나 감류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20년이 흐르면 취득시효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압류나 감류를 한 이유는 자기가 갑이 을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 가압류를 쳤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시효 취득을 하기 위한 점유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중단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56번 등기청권이죠. 이 등기청권도 우리 봐. 이것도 1번 한번 보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 봐. 여기 봐봐. 여기 이런 혹시 중간생략 등기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을이요 이걸 병하고 또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청권이 있죠. 그럼 등기청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이 채권을 넘겨야죠 병한테. 그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채권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을은 갑에게 뭐라고? 통지를 하고 나 병한테 팔았으니까 등기청권 병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갑 너 병한테 등기 좀 해줘 이렇게 통지. 그다음에 갑이 을한테 응 알았어. 갑이 을에게 응 알았어 뭐를 해야 돼? 승낙.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이거 한번 봐봐. 취득시효 했어. 등기는 갑이고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점유. 을이 지금 점유를 한 거예요. 을이요. 그래서요. 갑이고 지금 여기 을이죠. 을이 지금 몇 년이 됐냐? 20년 됐어요. 20년? 20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20년이 됐네. 됐죠 지금? 자, 그럼 을이 20년이 됐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이것도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넘길 수 있어. 그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똑같은 등기 청권 양도할 수 있어. 채권 양도죠? 그런데 여기는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그런데 여기는 뭐만 하면 되냐? 을이 갑한테 나 20년 점유했어. 너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병한테 넘겼으니 갑 너 병한테 등기해줘. 통지만 하면 돼. 통지만 하든지 갑의 승낙만 있든지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돼. 왜 그럴까요? 여기는 왜 똑같은데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통지나 승낙 하나만 있으면 되냐고. 여기는 봐봐. 둘이 매매계약을 했죠? 매매계약하면 어떻게 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이 사람은 등기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알겠죠? 권리와 의무가 다 있죠? 이 사람의 권리는 이 사람의 의무고 이 사람의 의무는 이 사람의 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자기는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지. 모두 있으니까 의무가 있어. 의무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돼?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봐봐. 여러분들은 강바적 수업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동시에 나는 수업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여러분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지났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만 있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만 있어? 의무만 있고 갑이 을한테 권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는 의무만 있고 여기는 권리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통지만 하든지 승낙만 있든지 둘 중 하나.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까지. 이게 큰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1번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 채권이죠.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통상의 양도가 뭐냐 이거예요. 봐봐. 통상의 채권 이거라고 봐봐. 갑이요 을한테 1억 빌려줬죠. 그러면 갑은 뭐가 있어? 채권이 있고 을은 뭐가 있어? 채무만 있죠. 채무만. 을은 권리 있어 없어? 없죠. 갑은 의무 있어 없어? 없죠. 이거는 통상적인 채권이 금전채권. 갑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넘기면 어떻게 한다? 갑이 병한테 넘기면서 갑이 을한테 통지만 해. 또는 갑이 을한테 물어봐. 야, 너 돈 안 갚으면 나 이거 병한테 넘긴다. 넘겨도 돼? 그러면 그래 넘기려면 넘겨. 이렇게 승낙하죠. 승낙만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통지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만 있으니까. 한 사람은 권리만, 한 사람은 뭐 의무만. 그런데 여기는 등기 청구권은 권리와 의무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통지 플러스 승낙. 통상적인 것은 뭐다? 통지나 또는 승낙이나 둘 중에 하나. 통지나 승낙이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 통지 플러스 승낙. 이게 다르다고. 왜? 권리와 의무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2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 줄고 인도받아 사용수익 이퀄 인도받아 했어요. 이퀄 점유 써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틀렸어.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시효에 걸린다 틀렸어.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이건요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적하고 물권적 중에서 채권적을 몇 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겠죠. 채권적 뭐가 있어? 채권적은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가 등기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어떤 거예요? 봐봐.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자 매수인 봐봐.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뭐가 돼? 소유자가 되죠.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인데 아직은 소유자가 다 아니다. 아니죠.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자 여기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해가지고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뭐가 돼? 소유자가 되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남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틀렸죠? 4번은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 줄고 시효 완성으로 소멸 10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줄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이퀄 소유자. 소유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 줄고 말소 등기는 누가 한다? 소유자는 뭐다? 그래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자 1번
1번 갑이죠. 여기 2번 을이 가등기예요. 이런 가등기는 무슨 청구를 해야 돼? 본등기 청구. 본등기 청구는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 10년의 소멸시효 걸려. 10년. 10년 이자면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요, 갑이 이것을 3번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병은 현재 누구다?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가 돼. 본등기를 하면은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을이 소유자. 본등기 하면은. 그런데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등기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돼.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다잖아요. 그럼 더 이상 본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속해서 누가 소유자다? 병이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가등기를 말소를 청구하죠. 그럼 누가 말소 청구한다? 병. 병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채권적이다. 틀렸죠. 제3자가 누구니까?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여러분요, 이런 말들이 등기 청구라고 등기 신청권이 같냐 틀리냐. 사실 저건 창피한 거죠. 알겠죠? 저걸 틀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막 등기소가 있죠. 등기소가 있고 여기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을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뭐라 한다? 매도인은 뭐라고 그래? 등기 의무자. 미수인은 뭐라고 그래?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 여러분요, 여기 갑하고 을이 권리자와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등기소로 나란히 둘이 손잡고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국가기관.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이죠. 공법적 권리죠. 공법상의 권리죠. 절차법이다, 실체법이다? 절차법상의 권리죠. 절차법상의 권리다. 알겠죠?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다. OX.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1번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2번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이렇게.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뭐라고 그래?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 인수 청구권. 알겠죠? 자, 이것은 사법상이다, 공법상이다? 왜 사법상이다? 왜 사법상의 권리다? 1대1의 관계죠. 개인과 개인이죠. 사법상이죠.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법이죠. 여러분, 실체법이 뭐죠? 실제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다루는 거죠.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것을 실체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고,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OX, X란 말이에요. 동일한 권리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이렇게. 자, 부합.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틀린 건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OX. 우리가 이제 판례하고 다수의 약자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부합이죠. 부동산의 부합.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중축을 해요. 중축.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죠. 독립성이 없느냐, 독립성이 있다. 이것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가 된다? 거래의 객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고,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구성 부분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부합이다. 다른 말로 거래 객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죠?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판례가 결국 무슨 말이죠? 중축한 것은 부합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판례에 의하면 판례는 부동산의 물건을 중축하죠. 그러니까 중축한 부분은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할 수 있다?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수의 학자는 부동산의 동산만 부합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학설이니까. 판례는 뭐라 한다? 부동산이 뭐 될 수 있다?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 초과 줄고요. 부동산의 가격 초과. 그래서 맨 끝에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문제를 붙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거 왜 그러느냐?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돈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돈 가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부합이라고 따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런 말이니까.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줄고 소유권을 상실. 그럼 부당이득 줄고 부당이득에서 맨 끝에 보상을 청구 줄고 보상 청구 써 거기다가 자 보상 청구 이게 이제 오랜만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보상 청구란 말이 원래 이런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오케이.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어? 임의 규정이 있겠죠? 자 첨부를 뭐라고 하냐? 첨부는 여기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부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해. 원시취득 알겠죠? 원시취득 이렇게요. 그런데 이 첨부에는요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 있고요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임의 규정은 뭐냐면 여기 방금 얘기했죠? 여기 보상 청구. 그래서 보상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속, 소유권의 귀속,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죠. 또 하나가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뭐죠? 분리복구 안 돼요. 분리복구 금지. 분리복구 안 돼요. 분리복구할 수 없어. 알겠죠? 그 다음에 분리복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3자 보호. 제3자의 권리 보호. 이것은 뭐냐?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나왔죠? 보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 출고. 사용차주를 말한다. 이퀄 적법한 권원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요?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 심는 거 무단식재. 그 다음에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무단경작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무단식재, 무단경작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요 봐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가 있고 여기요 무단으로 식재한 경우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요 이건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 경작자 소유란 말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무단식재라면 누구의 소유이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소유죠. 토지 소유자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토지에 부합해. 토지 소유자 소유고 경작자 소유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무단으로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지. 무단으로 잘 봐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때문에 했어요? 지금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죠. 그럼 적법하에 안 해. 적법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중개업을 하는데 가서 중개업소에서 뭘 떼우러 가냐? 임대차 계약서나 뭘 떼우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동생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동생 상가에 들어갔는데 임대차 계약서 쓰진 않잖아요. 그때는 뭐라 한다? 사용대차라고 하는 걸 쓰는 거야. 사용대차 공짜로 쓴다. 알겠죠? 그러면 사용대차 계약서를 갖다 주면 돼. 알겠죠? 그걸 사용차주라고 그래. 내가 빌린 사람, 빌려주는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사용차주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의 식재하면 수목의 소유권자는 사용차주이다. 줄과 수목의 소유권자는 사용차주 이퀄 수목은 토지의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 X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다 옆줄 긋고 무단식재한 경우 무단식재 무단으로 짓는 거 뭐죠? 나무를 심죠?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돼. 누구의 소유가 된다? 토지 소유자 이렇게.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을 했어.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뭐라면?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봐봐, 우리가 이제 소유권 유보 매매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이게 갑 소유예요. 근데 갑 소유인데 갑이 을한테 먼저 시멘트를 먼저 줬어. 시멘트를 먼저 줬어. 근데 을은 아직 잔금을 안 줬겠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라고 하죠. 너가 잔금을 치르면 너 것이고 잔금 치르지 않으면 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죠? 병한테 가져가가지고 사가지고, 건축업자겠죠, 건축업자. 그래서 병의 건물을 이렇게 짓는 데다 이걸 시멘트를 썼다 이 말이죠. 시멘트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멘트를 사용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 원래 갑의 건데 갑한테 아직 돈 안 주고 그냥 외상으로 가져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것을 제3자가 그것을 알았다.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OX? 여러분요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알겠죠? 다시 떼가지고 가라고? 알겠죠? 우리가 부합이란 거 봐. 부합 동그라미. 부합이란 말을 써. 분리, 복구, 금지 이렇게. 분리, 복구, 금지 이렇게. 분리, 복구, 금지 이렇게. 뗄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시멘트 봐봐. 이거 어떻게 뗄까 건물에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멘트나 흙 같은 거 이런 것은 뭐예요? 건물에 부합이 되죠. 부합.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합이라는 게 뭐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설령 봐봐. 이 사람 소유가 악이죠. 이때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시멘트 값이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그런데 시멘트는 건물의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58번 공유죠. 1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를 하죠.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 동남아 해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 임대차에 관한 것을 뭐라고 그래? 이런 봐봐. 여기 공유물이죠. 이런 것도 헷갈리나요? 공유물은 뭐가 있어? 사용하고 수익이 있죠? 사용하고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처분하고 변경이 있고, 또 처분하고 변경이 있어. 여기 있어. 또 보존행위가 있죠? 또 관리행위가 있죠. 관리행위는 어떻게 돼? 관리는 어떻게 해? 지분의 과반수라죠? 지분의 과반수. 이 관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래? 관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임대행위죠. 임대행위를 지분의 과반수, 관리행위라고 그래.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죠. 처분 변경 뭐 한다? 전원의 동의. 사용수익은 어떻게 한다? 지분 비율로 공유물 어디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하죠. 알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임대죠. 임대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지분의 과반수. 안 봐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했죠. 임대는 과반수가 있으면 되죠. 근데 전원이 줬으니까 과반수가 넘어 안 넘어? 넘죠. 임대한 경우 적법이죠. 적법.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도 관리행위야. 관리 똑같이 임대죠. 그러니까 지분에 뭐로 해야 돼? 과반수. 그래서 보존행위다 그러면 틀려.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 이렇게.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금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요,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이런 봐봐. 여러 사람, 우리가 공유하고 준공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같이 소유한 것을 준이란 말을 써. 그러면 나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요. 우리가 근저당권자가 여러 사람이다. 저당권자가 여러 사람. 알죠? 그래서 뭘 한다? 공유자 여러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물건은 그냥 공유로 갔는데 권리를 같이 하는 것을 뭘 한다? 준이란 말을 써. 준공유 이렇게. 그래서 준공유 줄거어요. 써. 전원이 권리 행사를 해. 전원이 권리 행사 이렇게. 자, 3번은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 있는 게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공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여기 한번 봐봐요. 공유에서는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 을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아무래도 여기서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유자 중 1인. 1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3자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돈에 관한 것. 이렇게. 기억나나요? 자, 돈은 뭐다? 돈은 뭐예요? 부당 이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손해배상이 있죠. 손해배상. 그래서 부당이익과 손해배상 어떻게 한다? 누가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로. 제3자는요, 등기가 있고 점유가 있어. 그럼요, 제3자는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적법이다, 불법이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등기죠, 무효등기. 점유하면 돼, 안 돼? 원칙 안 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이죠. 불법점 이렇게. 무효등기, 불법점이죠. 그러면 누가 무슨 행위가 항상 튀어나와? 무효, 불법이라고 하면 보존행위.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말소, 전부예요. 말소 청구, 반환 청구 이렇게. 말소 청구, 반환 청구 이렇게. 전부. 제3자일 때는 제3자. 그럼 여기 봐. 공유자 중 1인이죠. 공유자 중 1이란 말은 여럿 중에서 한 사람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어요? 여럿 중에 사람, 공유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누구죠? 을이죠. 을이 지금 을이 점유하고 을이 등기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점유하려면 점유나 임대를 주려면 점유나 임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지분에 뭐가 있어야 돼? 과반수. 점유나 임대는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돼. 이 사람 지금 지분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과반수도 아니다. 아니죠.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유죠. 불법점유. 불법이란 말,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무슨 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해. 전부. 알겠죠? 여기 등기를 봐봐. 등기. 우리는 공유는 반드시 뭘 하도록 되어 있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등기법에서 우리가 공유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서에다가. 그러니까 지분으로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죠? 지금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데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를 등기했어.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유효가 돼. 얼마가 무효죠? 3분의 2가 무효가 돼. 3분의 2가 무효가 돼. 그래서 얼마만 말소한다? 3분의 2만 말소를 청구를 해. 3분의 2만.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다. 이렇게. 여기는 봐봐. 제3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말소를 해? 전부 말소를 해. 그런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등기해. 전부를.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 빼고 나머지를 말소해. 왜요? 우리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신의 지분만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유는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 알겠죠? 여러분 뭐 공유에서 뭐 설명 100번 들어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냐면 항상 들을 때 공유에서는 이 사람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뭐죠? 제3자인지 돈에 관한 것인지 항상 읽어보면 부당이득 불법행인지 부당이득 불법행이 딱 나오죠. 간단해.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과반수가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점유 못하고 임대를 못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런데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뭐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어? 자기의 지분만큼 할 수 있어? 등기. 자신의 지분을 벗어나는 것만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묻는 거야 지금?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잖아요. 단독으로 전부를 등기했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공유자 중 1인 줄고 봐. 그럼 이 사람이 공유자 중 이러면 몇 명이야? 몇 명? 공유자 중 1이라고 그랬죠? 몇 명이 공유하고 있어? 아, 2명이지 몇 명이에요? 최소한 몇 명부터 시작하니까 2명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분의 1인데 이 말이죠. 전부를 등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얼마는 유효이다? 2분의 1은 유효이고 얼마가 무효이다? 2분의 1이 무효다. 그러니까 전부를 말소한다. 2분의 1만 말소한다. 2분의 1만 그 사람의 공유 지분 빼고 나머지를 말소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등기 전부 말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공유자의 지분 빼고 나머지를 말소해. 왜? 공유는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어. 이건 되죠. 봐봐. 과반수 줄고 그럼 과반수로 뭐 할 수 있어? 써 거기다가 과반수 지분권자 아주 중요해. 여기 이제 자 지워.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는 자 여기 공유는 되게 간단해요. 공유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2. 여기 3분의 2가 과반수죠. 과반수는 뭐다? 과반수는 다 갑의 동의가 필요 없어. 갑의 동의 필요 없어. 무조건 점유할 수 있고 무조건 말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어. 점유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어. 갑의 동의 필요 없어. 갑한테 물을 필요 없어. 무조건 임대 점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을이요. 이 토지 전부를 병한테 임차인이야. 임차인 이렇게 임대를 줘. 됐죠? 그럼 임대를 주면서 90만 원 받아. 90만 원 뭐야? 딱 알아야지. 90만 원 뭐야? 돈은 어떻게 돼? 그냥 하지 마. 어떻게? 그냥 하지 마. 각자가 뭐만큼? 지분 비율로 각자가. 그러니까 이걸 병은 을한테 60만 원, 갑한테 30만 원, OX. 여기가 3분이니까 30만 원. 병이 갑한테 을한테 60만 원, OX. 그러면 큰일 나. 누구하고 지금 계약을 했어? 을한테만 돈을 주는 거예요. 을한테 90을 줘. 그러면 을이 얼마 갖고? 60 갖고 을이 갑한테 30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30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계약했죠. 그러니까 을한테만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을이 지분만큼 갖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의 점유는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죠. 왜 적법이에요? 지분 과반수하고 계약했잖아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자신의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병한테 3분의 1만큼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사람이 적법이니까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하려면 불법 점유일 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맞나요? 4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 여기까지. 적법 불법? 적법. 따져. 민법은 따지면 돼. 민법은 성질이 더러워야지 잘해. 왜요? 이걸 따져가야 돼. 하나하나를. 여러분 보니까요 성질이 아주 좋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이 뭐예요? 부당이득이 뭐예요? 돈이잖아. 돈. 여기 이 사람이 임대 줬으니까 임대는 적법이고 이 사람한테 돈 받으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써 옆에다가 누구한테 뭐죠? 임차인에게 청구 X. 임차인한테 청구 못한다고. 소수는 누구한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한다고. 어마무시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자 5번 부동산 누구?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 줄거. 지금 공유 지분 포기죠? 써 거기 공유 지분 포기 이퀄 단독행위. 공유 지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죠?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알겠죠? 등기. 포기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소인의 합동행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런 보면 이렇게 했죠. 봐봐. 제한 물권을 포기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상대방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때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데 합동행위도 뭐예요? 법률행위죠,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힘드니까 포기 그럼 뭐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 법률행위는 뭐다? 등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봐봐.
여기 공유 지분 포기. 포기는 뭐다? 포기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다. OX, X. 등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알았죠? 등기.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인데? 2번인데 2번? 알았죠? 2번 이렇게. 자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